자, A4 클릭해서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설정되어 있는 A4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세로 형태로 나오거든요. 캐릭터를 가져올게요. 저는 캐릭터를 그냥 여기서 이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 했지만 그러지 않고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해도 돼요. 자, 캐릭터를 가져와서 캐릭터의 형태가 사이즈가 좀 크니까 줄여볼게요. 줄일 때는 항상 Shift 키 눌러서 비율 맞춰서 줄여주고요. 여기 A4에 딱 맞게끔 사이즈로 줄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잠궈 줄게요. 자, 이제 요거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것 중에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일단 글자를 써주고 글자의 둥근 처리, 어, 그리고 이제 캐릭터에서 보면은 뭐 도형을 활용할 수도 있고 펜툴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도형을 활용한 건 이런 게 도형을 활용해 준 거예요. 몸을 보면은 원 만들어주고 둥근 사각형, 여기도 또 둥근 사각형인데 4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됐어요. 자, 요거 작업하기 전에 쉬운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글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 해주기 위해서 확대하고 항상 제어는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제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작업해주고 있는 거는 항상 JPG, AI 파일이지만 내가 작업한 걸 가지고 JPG나 PNG나 뭐 GIF로 저장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또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캐릭터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왜 이모티콘화해서 뭐 카카오톡에 뭐 이모티콘 이런 거 보면은 유료로 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작업하는 또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런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다 이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로 드로잉을 대부분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작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애니메이션 주는 게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주는 거는 포토샵에 또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시간차를 두고 다른 모습으로 해주고 그다음 플레이를 해주면은 그 시간차별로 움직임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포토샵 수업 시간에 그 애니메이션 하는 건 작업을 해요. 글자를 해볼 건데 먼저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볼게요. 자, 타입 툴로 타입 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자 도구이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타입 툴 선택해주면 뭐 상단 부분 속성들이 나와요. 폰트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이 글자의 컬러, 테두리, 그리고 뭐 투명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폰트예요, 폰트. 근데 지금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고딕을 기반으로 한 글자에서 둥글려지는 효과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글자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내가 영문을 쓸 거다라고 할 때는 영문 폰트에서 한글을 쓸 거다라고 할 때는 한글 폰트에서 골라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디자인 폰트가 뭐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폰트, 영문 중에서 A로 시작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A로 시작하는 폰트, 이거는 다 있을 거예요. 어라이얼 폰트는. 그래서 예, 이 그 어라이얼 폰트에서 선택해주고 두께가 되게 두꺼운 걸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어라이얼 폰트에서 볼드나 블랙으로 해줄게요. 블랙이 제일 두꺼운 폰트거든요. 패밀리 폰트에서 블랙으로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글자의 크기는 좀 크게 해서 한 48 정도로 해볼까요? 글자를 절대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드래그 하면은 이 드래그된 글자 안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 Z 그냥 커서를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주면 돼요. 요거 지금 버전 때문에 그런데 그냥 바로 적어볼게요. 베어라고 적어보고요. 폰트가 더 깨졌네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이따가 키워주면 되니까 글자를 적어준 다음에는 항상 이동 툴 클릭해가지고 뭐 글자의 위치라던가 이제 그런 거 배치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글자의 속성이 상단 부분에 있지만 글자의 팔레트만 또 별도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잠깐 오픈 채팅방 잠깐만 좀 볼게요. 볼드, 블랙이 없으면 일단은 뭐 볼드로 해주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글자 위에 속성 있는 거 말고 컨트롤 T를 눌러주면은 포토샵은 컨트롤 T 눌렀을 때 이 문자 팔레트에 대해서 이거 독립적으로 활용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택해주고 여기서 폰트를 골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게 있느냐. 폰트 같은 경우는 선택해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글꼴이 나와요. 그러면 글꼴은요. 글꼴을 클릭해주면 글꼴을 눈으로 보면서 선택하기가 되게 쉽지요. 그래서 글꼴은 선택해주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글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컨트롤 T에서도 글자를 볼 수가 있고요. 폰트 설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어라이얼 폰트에서 블랙으로 해줄게요. 블랙으로 했더니 폰트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크기는 여기서 크기로 할 수도 있지만 크기는 뭐 내가 60으로 할 수도 있는 거 크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미지를 보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시프트로 늘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이 글자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글자에 맞춰서 글자의 간격, 크기를 맞춰 볼게요. 제가 이제 수동으로 했더니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글자 팔레트에 보면은 글자의 높이, 그다음에 뭐 글자의 너비, 뭐 장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너비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글자의 너비를 100%, 아까 제가 좁혔으니까 이렇게 좁히긴 했는데 글자 자체의 너비를 위해서 살짝 낮춰주고 Shift 키 눌러서 조금 키워주고 그리고 글자 사이의 간격은 또 어디에 있냐면은 어, VA라고 되어 있는 글자 사이에 자간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또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또 잡아줄 수가 있어요. 너비는 완벽하게 똑같진 않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고요. 자, 그래도 거의 이제 유사하게 맞춰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글자를 가지고 글자를 두 가지 타입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글자를 Alt키 눌러가지고 복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글자이고요. 글자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둘게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도 글자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 있는 거는 이따가 요걸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할 거냐면은 글자가 아니고 그림으로 깨줄 거예요. 그림으로 깨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은 글자가 아니고 아웃라인, 그 텍스트 아웃라인 해가지고 글자를 아예 형태로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윤곽선 만들기. 그러면 이제 이건 더 이상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속성이 안 떠요. 이 폰트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폰트를 바꿀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면과 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펙트를 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펙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형태를 둥글려주는 이펙트를 줄 수가 있어요. 형태를 둥글려주는 이펙트는 상단 부분의 효과에 보면 어, 스타일화라는 이펙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타일화에 보면은 라운드 그 모퉁이 둥글리기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는 모퉁이 둥글리기는 클릭해주면 모퉁이에 대한 반경을 내가 이제 CPT라는 경우는 그 10픽셀만큼 경계가 둥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한 10픽셀만큼 확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컨트롤 Z.
그래서 모퉁이 둥글리기를 효과에서 스타일화 그리고 모퉁이 둥글리기는 7 정도 줘볼까요? 7 했더니 뭐 대략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모퉁이 둥글리기가 들어가면 글자가 조금 손상돼요. 여기 보면은 이게 좀 깔끔하지가 않죠. 깨끗하지가 않게 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7보다 조금 더 적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5로 한번 해볼게요. 스타일화에 모퉁이 둥글리기를 5로 한번 해볼게요. 5로 했더니 좀 효과가 적긴 한데 그래도 B 같은 경우는 글자가 많이 깨지는 게 조금 보완이 됐기 때문에 B는 5로 해주고요. A나 R은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나눠서 해볼게요. 이 글자가 그룹으로 풀어주면요. 글자 3개는 7로 주고요. 효과에서 스타일화에 모퉁이 둥글리기를 3개는 7로 주고 그래야 여기 둥그러지는 각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6으로 줄게, 6. 이거는 좀, 작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이거를 5만 줬는데 5만 줄게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왜곡이 많이 돼가지고, 물론 이것도 따라서 그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글자에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머지 있는 라이언 같은 경우도 이 글자, 얘는 이미 글자가 아니고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가 남아있는 거를 복사해서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복사해서 하나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올려준 거는 최대한 이 글자의 폭이라던가 이런 거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글자를 그림으로 깨주고, 그 다음 아까 했던 것처럼 효과에서 스타일화해서 모퉁이 둥글리기를 6으로 줄게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깨지는 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6으로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글자는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 글자 적어볼게요. 절대 드래그 하지 말고 그냥 클릭해주라고 했었죠. 여기 한 2칸 띄고, 스토리. 글자의 크기는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폰트는 똑같이 그 어라이얼 시리즈에서 일단 레귤러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물론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글자 사이의 간격 있죠. VA. VA를 제가 200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200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격을 한 칸씩 떼어주고 그리고 좀 더 해볼게요. 250, 260, 260으로 하니까 얼추 비슷하게 맞네요. 그래서 260의 크기는 일단 저는 11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줄여주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글자는요, 일단 얘는 글자 속성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요거는 글자를
깨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글자를 깨줘야 되는 이유는 나는 이게 폰트가 있지만 내가 이제 이걸 인쇄소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 넘길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뭐 이거야 기본 폰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뭐 디자인 폰트, 딘이란 폰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딘이란 폰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글자가 굴림처럼 깨져요. 왜냐면 내가 지정해 놓은 폰트가 뭐 디자인 폰트인데 받는 사람이 그 폰트가 없으면 되게 아마추어 작업한 사람이 굉장히 뭐 작업을 못한 것처럼 폰트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글자를 깨서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 작업 그 파일 안에 남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이거 줄 거 생각을 하고 글꼴을 윤곽선으로 만들어 줘야지만 글자가 깨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 글자는 라이온이란 글자와 함께 두 개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두 개를 그룹 시켜 놓고 드래그 해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어, 그룹이 혹시 없다라고 하면요. 어디에 있냐면은 오브젝트에 보면은 그룹이 있어요. 컨트롤 G 그룹 눌러주면은 클릭해주면 바로 얘는 그룹화가 되어 있어서 선택할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게 굴려져 있는 것도 나중엔 다 풀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풀어준 거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얘는 이 굴려진 거에 대한 속성이 남아 있어요. 이건 지금 값이 다르니까 이거 빼고 이걸 가지고 볼게요. 이거 복사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봅시다. 이거 하고 복사해서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거는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속성. 윈도우에 보면은 그 파일에 대한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속성. 인포 말고 그 파일의 속성을 보면요. 지금 이 파일은 이 모퉁이 둥글리기라는 게 들어간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모퉁이 둥글리기에 대해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언제든지 다시 7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6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이 남아 있을 때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요. 나는 이 속성을 다 깨주겠다. 그냥 완전체 완벽한 이 형태로 남겨주겠다라고 할 때는 속성을 깨주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 상단 부분의 오브젝트에 모양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expand라고 해서 작업되어 있는 속성을 전부 다 확장시켜서 없애주는 거거든요. expand라고 하는 이 모양 확장을 눌러주면 볼과 다르죠? 여기는 지금 속성이 남아있지만 이거는 그냥 개체예요, 개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이거는 이 개체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내가 이거를 진짜 다 작업을 다 해가지고 뭐 카카오톡에 내가 작업한 걸 보내야 돼. 그럴 때는 이런 속성을 다 깨주는 거야. 깨주고 최종 남아있는 이 상태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내가 펜툴로 그렸는지 뭐 이런 속성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아, 모퉁이 둥글리기란 이펙트를 넣어줬구나라고 이해하지만 이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모퉁이 둥글리기로 한 건지 내가 이걸 다 펜툴로 그린 건지 모르게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최종 작업하는 거는 이걸 다 깨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남겨놓은 거는 뭐 혹시 모르니까 내가 또 수정할 일이 있을 때는 내 원본은 이런 게 다 들어있고 폰트도 들어있고 이런 게 다 들어있고 어 4번 저장해가지고 이런 걸 다 없앤 최종 파일만 보내주면 돼요. 그럼 최종 작업한 것도 효과를 없애볼게요. 이것도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해서 아예 없앤 걸로 해서 그룹해 놓은 걸로 작업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아예 그냥 없애볼까요? 이것도 모양 확장해서 효과를 아예 없애고요. 그리고 옆에 만든 퍼니 스토리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Alt키 누르고 복제해서 가지고 올게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 두 개가 이 간격이 다르네요.
사이즈가 달라요. 얘는 이 넓게 되어 있는데 헷갈리니까 닫아둘게요. 글자는 썼으니까 이제 얘는 글자의 폭이 이렇게 넓은데 이건 지금 보니까 글자의 폭이 좁네요. 그럼 뭐 맞춰줘야 되니까 글자의 폭을 좁혀서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상태로 내려서 이거대로 그룹 여기도 요거대로 그룹 해서 얘네들은 다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위에 얹혀가지고 옮겨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올려놓을게요. 이따 같이 갖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글자 작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 활용해서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글자. 자, 이제 글자는 완성이 됐고, 이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곰부터 먼저 볼게요. 자, 곰은 일단 몸통을 먼저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먼저 해봅시다. 자, 화일에서 저장 누를 건데, 자, 이 화일은 03번으로 해줄게요. 자, 3번 저장했고요. 네, 쉬운 몸통부터 해볼게요. 도형에 보면은 이제 사각형, 원, 오각형 있다면은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은 여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도구 모음 편집에 보면은 둥근 사각형이 있죠. 그렇죠. 둥근 사각형을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바탕을 클릭하면은 둥근 사각형에 대한 옵션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은 둥근 사각형은 이 모퉁이 반경에 대한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거를 일단 그대로 두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 모퉁이의 반경이 요런 느낌이에요. 12. 제가 했던 그 12가. 이제 보니까 모퉁이의 반경이 웬만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그려볼게요. 자, 둥근 사각형으로 팔 하나 그려주고요. 12가 딱 맞네요. 팔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팔은 그대로 두고 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몸은 원으로 했는데 완벽한 원이 아니고 약간 원을 타원처럼 드래그해서 몸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죠. 4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요거 만든 거를 Alt 키 누르고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반 자를 거거든요. 반 자르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눠주고요. 물론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리해 볼게요. 제가 삼각형 하나 더 그려주고요. 아, 요거는 요 개체는 선택 항목에 정렬하는 부분. 정렬해서 보면은 종이에 정렬할 거냐, 선택 항목에 정렬할 거냐. 나는 이 두 개체 선택 항목에 정렬을 해주고 중심 맞춰줘서 그 다음에 얘네를 분리를 할게요. 분리. 패스파인더에서 분리를 해주면 그룹 풀어서 요거 삭제해주면 두 개가 남지요. 자, 두 개는요. 어차피 여기 너비에 대한 거 똑같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각 똑같으니까 회전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회전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정확히 45도로 회전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다리를 만들어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는데, 이제 반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반전. 자, 반전을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R 누르고 가이드라인을 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몸통의 중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중간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코가 중심이 아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작업자가 중심을 맞추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작업은 중심을 맞추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일단 제 눈에는 이 몸통에서 다리가 얘가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서 보니까 여기 여백과 여기 여백. 근데 혹시 모르니까 코의 중심으로 맞춰볼게요. 코의 중심. 자, 얘가 중심에 생각을 하고 자, 요 개체를 복제를 할 건데 어, 반전시켜서 복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도형 복제할 때 계속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반사 도구를 활용해 주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먼저 순서. 반전시킬 때는 항상 먼저 반전시킬 거 선택. 1번. 그 다음에 반전시키고 싶은 툴을 클릭. 툴을 클릭하면 여기 보면 중심점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 중심점을 요 라인으로 볼 거라 가지고 Alt 키를 누르고 요 라인에다가 Alt 키 누르고 클릭해줘요. Alt 키 누르고. 그럼 뭐라 물어보냐면은 나는 복사할 건데 반사시키는 부분이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저는 이 세로로 할 거예요. 세로로 해서 복사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각도가 똑같이 45도 회전이긴 하지만 여기 맞춰갖고 잘 됐어요. 그럼 봐봐요. 사실 얘는 이 중심선으로 했을 때는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캐릭터 작업한 사람이 중심을 맞추지 않고 작업을 해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캐릭터에 맞출 거라서 이렇게 형태를 음, 맞춰줄 거고요. 다 됐으면 선택을 전부 다 해주고요. 컬러를 추출을 해주면 컬러가 전부 다 맞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패스파인더에 하나로 합쳐주면은 요거는 이렇게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요거는 이제 필요 없지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기 뚫려진 거는 어차피 얼굴 그리고 얘를 뒤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만들어줬고요. 요거 혹시 모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일단 테두리로 바꿔 놓을게요.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사실 얘가 중심이 맞지 않긴 하지만 원래 중심대로 맞추려면은 다리가 더 이쪽에 와야 돼요. 근데 그냥 최대한 이 작업한 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중간 저장 눌러주고 얼굴 볼까요, 얼굴? 자, 얼굴은 원형 툴로 뭐 얼굴은 내가 또 형태를 수정해도 되는 거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고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형태 일단 요 귀 말고 아웃라인은 이렇게 맞춰보세요. 귀 해볼게요. 귀는 하나만 그려서 반전시켜도 되는데 귀도 일단 해봅시다. 귀는 제가 볼 때는 둥근 사각형의 귀퉁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맞네요. 요게 어렵죠, 요게. 요거는 이거는 이건 둥근 사각형 같긴 한데 귀는 여러분 복잡해할 것 같아서 일단 얼굴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이 귀를요 그대로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자, 귀를 그대로 복사해서 해주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이 면이죠, 면. 요거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하나로 합쳐.
합쳐주면 일단 얼굴 됐고요. 몸통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아웃라인만 봅시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웃라인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되는데 요 귀 라인을 봅시다. 자, 요 귀 라인은요. 펜툴로 그릴 수도 있고 둥근 사각형에서 원으로 잘라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냥 쉽게 할게요. 원 그려주고 원 그려주고 그리고 둥근 라인으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만든 거, 두 번째 만든 거 선택을 두 개 해주고 패스파인더에서 앞면 오브젝트 합체하면 이것만 남죠. 그러면 나머지 요거는 반전시켜주면 돼요. 형태가 여기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합치기 해서 이 형태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반전은 선택해주고 Alt키 누르고 중심, 저는 복사 해서 두 개를 완성을 해줄게요. 이거 지금 작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저장 한 번씩 눌러주고. 자, 그리고 볼은 쉽죠? 볼은 그냥 원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원을 Shift 키 누르고 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 그렸으면은 대칭, Alt 키 누르고 중심, 그리고 세로로 복사. 그래서 옆으로 이것도 사실 중심이 안 맞아요. 자, 눈 해볼게요. 눈. 눈은 Shift 키 누르고 원. 이거 어렵죠? 자, 이거는 펜툴로 해볼게요. 자, 펜툴로 점 찍어서 옆에다가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려요. 자, 잘 보세요. 선택 툴. 라인의 두께를 두껍게 잡아주고, 그리고 끝에 둥글게 처리할 거거든요. 끝에 둥글게 처리하는 거는 이 획에 보면은 획 옆에 단면을, 둥근 단면을 처리해 주는 게 있어요. 자, 둥근 단면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선을 면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브젝트를, 패스를 윤곽 선으로, 그리고 스포이드 툴 눌러가지고 추출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출. 눈은 완성됐죠? 그러면 테두리하고 뒤에 면, 그룹, Alt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 완성. 이 작업한 사람이 중심이 하나도 안 맞고, 이 위치도 안 맞고, 정 같은 위치로 와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근데 최대한 여기 맞춰서 해볼게요. 자, 이제 코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코는 일단 원으로 만들어주고요. 색이야 이따 바꿔주면 되니까. 이 라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라인은요. 직접 선택 툴로 끝에 있는 포인트만 선택해주고요. 직접 선택 툴은 이 끝에 있는 포인트만 살짝만 올려주면 돼요, 위로. 그럼 너무 귀여운 이 만두 모양의 둥근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일러스트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건데, 이걸 절대 손으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원에서 응용해주면 돼요, 원에서. 그러면 여기 코는 이 모양과 똑같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요. 크기를 줄일게요. Alt Shift 키 눌러가지고 크기 줄여주고요. Alt Shift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음,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아예 여기서 색을 바꿔볼게요. 선택해서 컬러 바꿔주고, 선택해서 컬러를
눈과 같은 컬러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해서 코는 완성됐고 눈도 완성됐고. 자, 이제 그러면 내려볼게요. 자, 글자는 치워두고 자, 형태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형태를 Alt키 누르고 아이고, Alt키가 아니고 그냥 옮겨오면 되겠네요. 선택해가지고 테두리 있는 부분 클릭해서 내려오면서 Shift키 눌러주면 되고요. 컬러를 추출해 볼게요. 너무 어렵나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저장 누르고요. 자, 월요일까지 이거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데 잘 안 되면 남겨두고요. 내가 여러분 같이 볼 때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체크할 테니까 요거 작업한 거랑 오른기랑 작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주말 껴 있으니까 여러분 실습할 시간 충분할 거 생각 들고 작업해가지고 월요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녹화된 거 보내줄 테니까 녹화 여기서 멈추고